프놈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프놈펜에선 킬링필드의 진실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I'm leaving. You leaving today? Yep. Card in the room. In the room? Yeah, in the room. I forgot closed. It's okay, never mind. You want to leave your bag here? Oh no. Yeah. I go to Phnom Penh. Oh, you go to Phnom Penh today? Yep. And then you fly to Bangkok? Yeah, yep. Bangkok and go to India. I see you have a great... See you. 예. 오늘 툭툭 기사 오기로 했는데 저기 와 있나? I go to Phnom Penh. 에? 프놈펜? Yes, 100. 100? 100 okay. How much? $10. Okay. $10? $2. Okay? 예, $2. 여기는 메이홍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프놈펜으로 가는 버스를 탈 것입니다. 8시 30분에 출발해서 2시 반에 도착하니까 6시간 걸립니다. 이 하얀 버스가 저를 프놈펜까지 데려다 줄 버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여민락입니다.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하면은 우리가 두 곳을 염두에 두는데, 첫 번째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일 테고, 나머지 하나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일 겁니다. 프놈펜은 대체로 킬링필드와 관련된 유적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말 그대로 대학살이 일어난 그 모습을 구경하러 온다? 좀 그로테스크하지 않습니까? 킬링필드라고 하면은 1975년에 크메르 루즈 정권, 붉은 크메르 공산당이죠. 크메르 공산당이 권력을 잡죠. 정권을 잡습니다. 베트남의 도움을 받아서. 크메르 루즈의 리더가 폴포트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면 1975년 폴포트가 크메르 루즈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3년 8개월, 그때까지 캄보디아 주민들을 240만 명이나 학살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과서나 강단학계에서는 다 그렇게 배우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과연 3년 8개월 동안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이나 되는 240만을 이상적인 공산국가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폴포트가 그렇게 학살을 했을까? 근데 하나 문제는, 이와 같은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대한 연구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것이 미국의 예일 대학이에요. 미국에서 연구되어진 결과를 우리가 그걸 다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 방문할 예정인 킬링필드 박물관, 그 박물관 역시 국제사회가 지어준 겁니다. 풀탑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밖에 간판이 없어서 지나쳤어요. 근데 여기가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맞다고 하네요. 앞에 보이는 강이 툰레샵 강입니다. 사실 프놈펜에는 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 툰레샵 강이고, 이 강 하류 쪽으로 가다 보면 메콩강이랑 만나요. 그래서 프놈펜에는 툰레샵 강하고 메콩강이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툰레샵 강을 쭉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툰레샵 호수가 나타납니다. 거기가 바로 앙코르와트의 도시인 시엠립이죠.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태국 국경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강이 툰레샵 강입니다. 반면에 라오스 국경 쪽으로 쭉 올라가는 강이 메콩강입니다. 저 하류에서 툰레샵 강하고 메콩강이 만나 베트남 남부를 거쳐서 바다로 지나가죠. 남진하인가요? 거기가 남중국해로 빠져나가게 되죠. 숙소에서 1시간 정도 걸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투얼슬랭 제노사이드 뮤지엄, 정확한 명칭이 그렇네요. 제노사이드 뮤지엄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여기가 학교였다는데
이곳을 뮤지엄 박물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입장료가 어덜트 $10 위드업 오디오. 오디오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서구의 시각에서 설명을 해놨을 때 분명하니까. No without audio guide. One. No audio. Yep. Okay, 3 guys. Yeah. 3 audio guys. Yeah. 35. 오디오 가이드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티켓을 얻었고요. 자, 그럼 입장하겠습니다. 온 김에 오디오 가이드 같이 신청했습니다. 아무리 구라라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구라치는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으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프놈펜은 특히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습니다. 아이 다리야. 앉아서 좀 쉬자. 처음 이곳 투어홍슬랭 박물관 입장하자마자 오디오로 소개하는 것은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있었던 학살이라고 일단 제안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크메르 루즈 군이 이곳에 끌고 온 사람들을 고문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고문의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 끌려온 이유 그 자체가 고문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군요. 이 고문 장소를 S21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S21에서 마지막으로 희생당한 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문장은 유네스코가 인류가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학교 교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메르 루즈군이 점령해서 이곳을 감옥으로 개조했다고 하는군요. 특히 저 창살이 없었는데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이 창살이 만들어지고 고문실로 개조되는 참혹한 현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크메르 루즈는 앙카라 그리고 비밀주의에 의해서 3년 8개월 거의 4년간을 캄보디아를 통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밀주의, 앙카라, 과연 그건 무엇일까? 1층에 이와 같은 방이 10개가 있답니다. 저 뒤에 창살 보이시죠? 원래는 새 창살이 없었는데 크메르 루즈군이 이곳을 고문실로 개조하면서 새 창살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방마다 이런 탄약통이 하나씩 있습니다. 처음엔 무언가 의문이 됐지만은 이게 바로 대소변을 처리하기 위한 요강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79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연합군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베트남만 이곳을 침공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 연합군이 같이 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캄보디아 연합군이 누굴까요? 바로 현재 총리인 훈센입니다. S21에 처음에 수감됐던 사람들은 대체로 론놀 장군 휘하에 있었던 부패 관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디오 가이드에서도 그런 점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군요. 이곳을 뚜얼슬랭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이름이 뚜얼슬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의 원래 이름은 야생망고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 망고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폴포트입니다. 캄푸치아 공산당의 핵심 지도자이죠. 이 킬링필드의 모든 사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인물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광신적인 믿음으로 이 캄보디아를 파괴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곳 트엔슬랭 감옥 소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고문과 학살 모든 것을 총지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센이라고 합니다. 부총리 방위를 책임졌고 특이한 건 목에 수건을 걸었습니다. 수건을 걸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유토피아 참여에 거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일 앞에 서 있는 인물이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쓴 순센입니다. 내셔널 디펜스 미니스트로, 국가방위청장, 방위장관, 국방장관이요, 국방장관. 특이할 점, 모든 국가 핵심 인물들이 목에 수건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노동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역시 수건을 내걸었고 다 수건을 목에 둘렀습니다. 이 지도는 1975년 4월 17일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주군이 캄보디아를 점령했을 때 대다수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이주하라고 명령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곳 프놈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외곽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이 이주를 했죠. 여기가 시엠립도 그랬고 바탐방 주변에 농토로 다 이주하기를 원했습니다. 폴포트는 농업 중심의 사회를 꿈꿔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라 그런 사명을 내리고 농촌으로 그들을 돌려보냈고 도시로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S21 이 감옥의 간부들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대부분 어린 아이들입니다. 10대에서 많아야 20대 초반. 이들은 글을 쓸지도 모르고 학력도 변변치 못합니다. 단지 폴포트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거죠. 이들이 크메르루주고 모든 학살에 손발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중국의 홍위병들처럼. 홍위병들 중에서 그 가장 어린 소녀 홍위병들이 적극적이고 가장 극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폴포트의 흉상 같습니다. 얼굴이 폴포트 닮았죠? 지금 이렇게 케이지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쇠고리를 다 다리에 이걸 묶어서 결박을 했었죠. 그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쇠 고랑들입니다. 여기는 감옥입니다. 교실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벽돌을 쌓아서 7개의 방을 만들어 감방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본 곳은 고문실이고 여기는 감방입니다. 한 방에 2사람까지도 추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탄약통 역시 소변과 대변을 이곳에서 이걸로 해결했던 모양입니다. 감옥 대용으로, 아니 감옥으로 사용됐던, 감옥치고 많이 좀 추잡하긴 한데 폴포트도 이게 미친놈이구만. 거의 미국에 의해서 덤탱이 쓰긴 했다 하지만 그가 자행한 인권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행위는 부정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폴포트가 가졌던 생각, 유토피아적 농업사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이르는 수단, 방법에 있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런 짓을 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론놀 정권 하에서 반역자들을 모두 속출해내어서 그들을 처벌하겠다는 게 이 크메르루주 정권이 이런 짓을 저지른 근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청산이죠. 일제 36년간 일제 부역했던 인물들을 우리는 처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론놀이 별명이 미스터 부패라고 했답니다. 그 정도로 부패했던 그런 정권이고, 그리고 반공 정권 아닙니까? 미국에 붙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처단하는 게 이들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곳에는 12,000명의 희생자들이 다 금색으로 명단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추모관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1979년부터 캄보디아는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군요.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종교도 억압되었었죠. 뭐 성당 파괴는 당연한 것이고 불교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 2시간 동안 돌아보는 가운데 프놈펜에서 벌어졌던 폴포트의 만행은 만행 그 자체가 뭐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지향했던 이상사회, 그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들은 그 반역자를 처치해야 하는 숙제를 하나 더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현실이 더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 비참함은 론놀 정권의 어떤 부패상이 캄보디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베트남과 같이 미군과 싸울 때 캄보디아를 해방하면 미군을 도와서 전쟁을 벌였던 론놀 정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 캄보디아를 해방했을 때 그들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 흔적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캄보디아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 새로운 캄보디아는 폴포트가 말하는 농업 이상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프놈펜을 점령한 지 3일 만에 프놈펜에 있던 모든 시민들을 농토로 내몰아버렸죠. 거기에 크메르 루즈들의 무자비한 탄압, 그리고 집단농장인지 강제노역인지 구별을 못하는 어설픈 기계들이 이런 비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런 비극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살상한 같은 민족인 캄보디아인들이 200만이나 죽였다는 말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200만의 인군을 살해하려면 그들이 3년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실어 날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는 분명히 1970년부터 75년 사이에 미국의 대폭격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폭탄을 가장 많이 얻어맞은 나라로 기억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 독일에 퍼부은 폭탄보다도 더 많은 폭탄을 이 캄보디아에 퍼부었었죠. 그때 그 폭탄이 인명살상을 피해서 떨어졌겠습니까? 대부분의 희생자들을 폴포트에게 은근슬쩍 끼워넣은 듯 합니다. (2009년) 캄푸치아 공산당의 재판일인 것 같습니다. 또 아이원 아 Kamjong-on. 아 저런 옷을 어디서 구했을까?